우리 지난 시간에 유클리드 호재법을 모드 연산자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 연산자를 가지고 표현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뺐을 때 어떤 수, 예를 들면 이거 6 곱하기 5라는 수가 있어 30. 그리고 다른 수는 6 곱하기 2라는 예를 12가 있다 쳐보세요. 그러면 30과 12의 최대 우리가 공약수라는 거. 30과 12 최대 공약수는 여기서 6이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보이면 소인수 분해를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30은 6이 5번이에요. 12는 6이 2번이에요. 예를 들면 한번 빼봅시다. 그러면 6 곱하기 5에서 작은 수 이거를 빼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6이 5번 곱하기는 몇 번이잖아요. 6이 5번에서 빼기 6이 2번을 빼면 6이 몇 번? 3번 남는다라는 거죠. 6이 3번. 그러면 이 뺀 결과 이것과 어떤 수와 어떤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데 그 뺀 것, 이 뺀 것도 당연히 6을 나눌 수 있는 6을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30과 12의 최대 공약수는 실제로는 이 둘 사이에 빼서 그 둘 사이에 뺀 그 수, 그 차 있죠? 그 차도 당연히 공약수를 갖고 있어요. 뺀 것도. 여러분이 보시면 6 곱하기 5와 6 곱하기 2는 6이라는 약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빼도 마찬가지로 6이라는 인수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수가 전혀 공약수가 없어요. 공약수가 없어. 뭐 예를 들면 3 곱하기 5하고 7 곱하기 2, 그러니까 15하고 14는 전혀 공약수가 없죠. 지금 1 외에는. 이런 경우에는 빼도 마찬가지로 없어요. 2 곱하기 5하고 2 곱하기 3이라고 예를 들면 이거 10하고 6이죠. 빼보세요. 2 곱하기 5에서 2 곱하기 3을 빼면 4인데 4라는 거는 2 곱하기 5 빼기 2 곱하기 3은 2가 이제 5번이잖아요. 거기서 이 3번을 빼면 2가 2번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공약수는 둘 사이의 차에도 반드시 그 공약수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둘 사이에 더했으면 2가 몇 번이 되겠어요? 2가 8번이 되기 때문에 더한 결과에도 반드시 그 공약수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수가 있으면 예를 들면 A와 B라는 두 수가 있어요. 여기에 만약 공약수가 물론 있겠죠. 뭐 1을 포함해가지고 A도 자연수고 B도 자연수일 때 그러면 둘 사이의 차에도 반드시 공약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고 여기도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빼도 당연히 그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건 자꾸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Greatest Common Divisor 180하고 48을 한번 봅시다. 여기 둘 사이에 어떤 공약수가 있을 거예요. 그 빼도 그 공약수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유클리드는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그림을 통해 가지고 이런 방식이죠. 180이 있고 여기 48이 있으면 48이 몇 번 들어가죠? 3번 들어가네. 3번 들어가면 48이 3번이면 144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36이 되겠네요. 그쵸? 여기 3번 들어가고 48이 48, 48이 3번 들어가고 나머지가 36이 남겠어요. 48 안에 36이 한 번 들어가죠. 네, 한 번 들어가고 나머지가 얼마죠? 12가 남네요. 그렇죠? 이렇게 라고 나머지가 36이 들어가죠. 잠깐만. 36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12가 되겠어요. 나머지가 12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36이고 그러면 12는 36에 한번 넣어보는 거죠. 몇 번? 3번 들어가네요. 그렇죠? 12는 36에 3번 들어가요. 딱 떨어졌어요. 이렇게 12는 36에 3번 들어가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12죠. 이 12가 이 계속 차이 180과 48 그러니까 이 180은 지금 12가 몇 번 들어갔어요? 48에는 12가 지금 36에는 3번, 48에는 나머지까지 한 번 있으니까 4번 들어가요. 이게 4번 들어가요. 뭐가? 12가. 그리고
48에는 12가 4번 들어갔죠? 4번, 4번, 4번. 그러니까 4, 3, 10, 12, 12번이죠? 12번에다 36에는 12가 3번 들어가죠? 그러니까 15번이 되겠어요. 지금 12가 15번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둘 사이의 차는 12가 15번이고 12가 4번이니까 12가 11번 들어가겠죠? 그쵸? 12가 11번 들어갈 거예요. 어쨌건 이 차이에서도 이 10이라는 거는 둘 사이의 차이에서도 10이라는 건 반드시 약수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둘 사이의 차이. 모두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180, 48. 그러면 이거는 GCD 작은 거, 그쵸? 에서 나머지 180에서 48을 나눴을 때 그 나머지를 구하면 되겠죠? 180 모드 48. 그러면 이거는 GCD 48, 이거죠. 이걸 푸는 거죠. 180 모드 48은 아까 36이었어요. 그쵸? 180을 48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36. 이거는 또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순환하죠. 작은 것과 그 나머지들. 작은 것, 그리고 그 나머지. 48 모드 36. 그러면 이것이 계속 순환해서 반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36, 얼마? 48 모드 36은 12였죠. 12.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과정을 또 거쳐요. 12, 36 모드 12.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바뀌는 거는 작은 것이 앞에 와요. 이 12와 그쵸? 그 나머지 36과 12의 그 나머지도 같은 약수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GCD Greatest Common Divisor 12, 얼마? 36 모드 12는 0이죠. 예. 그러면 답은 12가 되겠어요. 이 12의 약수는 뭐 3, 4, 뭐 1, 12, 3, 4, 2, 6 이런 것들이 있죠. 0은 모든 수를 약수로 가져요. 모든 수를. 예. 0 곱하기 12는 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을 만든다라는 거죠. 12도 0을 만들어요. 0의 인수라는 거죠. 그렇죠? 0의 인수, 0 곱하기 12. 그래서 모든 수가 0의 인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의 약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은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공약수를 얘기할 때는 모든 수니까. 모든 수와 12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는 12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두 그 연산자를 봤어요. 모듈로의 약자인데 MOD, 모드. 이 얘기는 16 모드 3이다. 그러면 나머지를 구하라는 연산자예요.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16을 3으로 나누면 3, 5, 15. 그쵸? 몫이 5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되겠어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예를 들면 A 모드 B 이렇게 놓으면 어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A가 이제 B보다 크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수를 큰 수에서 이제 작은 수를 나눠서 그 나머지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우리가 여기 구체적인 수가 있으면 곱하기를 통해서 쉽게 나머지를 나누기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특정 수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크기가 있고 다른 크기가 있어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것에 나머지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한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수학이 어려워지는 또 어려워질 뿐만 아니고 정말 수학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일반화다 표현이 이건 구체적인 거예요. 이거는 구체적인 숫자가 있지만 구체적인 게 전혀 없어요. 또는 추상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수학적 표현은 늘 일반화되고 추상화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공식화한다라는 거예요. 공식처럼 만든다. 정해진 어떤 식으로. A 모드 B를 수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구체적인 숫자가 없을 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몇 단계를 거치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요렇게 생긴 것이 이것이 마치 이렇게 딱 벽이 있는 거. 요것도 이제 수학적 기호예요. 나중에 절대값에 대한 수학적 기호인데 여기 밑에가 뚫려 있어요. 밑에 바닥이 있고 뭔가 좀 뚫려 있고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floor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이제 바닥 함수다. 또 이걸 가우스가 고안해 있기 때문에 가우스 기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학적 기호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흔하게 이제 학교 과정에서 쓰지는 않지만 어떤 수학적 표현을 위해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학에서는 사용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만약에 여기다 값을 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어떤 값이 산출돼요. 정해진. 그래서 펑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2.3을 집어넣으면 2.3의 바닥함수의 결과는 2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뚫려 있잖아요. 2.3을 집어넣으면 이 소수점, 이 자연수만 튀어나온다. 정수만 튀어나온다. 깔끔한 부분만 튀어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기준이냐? 이 안에 있는 이 집어넣은 그 수보다 크지 않아야 돼요. 그 얘기는 그 집어넣은 수보다 그것의 이하, 그 수 이하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2.3보다 작은 수는 많죠. 작은 수는 2.3보다 작은 수는 작은 정수는 2, 1, 0, 마이너스 1 굉장히 많을 텐데 끝도 없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선택해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2의 바닥 함수의 결과는 2가 되겠습니다. 그거 이하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크지 않은 그리고 뭐 바닥 함수 3.9, 0.9지만 3.9의 바닥 함수의 결과는 3이 되겠어요. 3. 뒤에 부분을 그거보다 뒤에 부분을 생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분의 8에 대한 바닥 함수의 결과는 얼마일 것이냐. 분수는 사실은 나누기와 똑같은 거예요. 8 나누기 2예요. 8 나누기 2. 뭐 2분의 1이라는 거는 1 나누기 2의 결과예요. 1 나누기에 몫이 없죠. 그런데 그 나머지도 나눠 먹으면 2분의 1씩 먹는 거니까 우리가 분수는 나누기 결과다. 8 나누기 2는 4죠. 2분의 8은 4가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3분의 10을 해볼까요? 3분의 10. 3분의 10의 바닥함수의 결과는 몫이 얼마요? 나머지 3.3333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3이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분수로 표현해 보면 이 분수가 만약에 8 나누기 2라는 나누기로 보면은 이것은 바닥함수의 바닥함수가 원하는 거, 바닥함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몫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몫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나머지를 제외한 그 몫이라. 나머지라는 게 뒤에 이제 뭔가 이렇게 붙는 거란 말이죠, 사실은. 예, 그렇죠? 나머지라는 게 뭔가 붙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5분의 19. 요것도 몫이 얼마야? 19 나누기 5면 3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분수에서 5분의 19는 이게 3과 얼마야? 5분의 4가 되잖아요. 이것이 나머지라는 거예요. 이것 사실은. 이것이 나머지. 예. 정확히 홀 넘버, 자연수로 떨어지지 않는 이 부분을 초등수학에서는 나머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초등수학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를 하는 거죠. 지금 바닥함수에서는. 일단은 오늘은 바닥함수, 가우스 기호 여기까지만 설명을 좀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A 모드 B에서 모드에 대해서 나머지 연산자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구체적인 수가 없어도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